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컵에 물이 반쯤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은 한탄하면서 이제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한다고 하죠. 새해를 맞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절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지나간 시간은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할 마음가짐을 잘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매주 시간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제 절반밖에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잘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PD님께서 이제 2024년 절반이 지나갔다고 말씀하셔서 네. 절반이 지나갔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있는데요. 업무에 또 치여서 네. 살다 보면은 시간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긴 한데요. 저는 늘 이렇게 멘트를 쓰면서 네네. 날짜를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니까 네네. 한 주가 또 지나는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특별한 계획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루틴이라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습관이란 것도 중요할 수 있고, 네, 뭐 일종의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습관,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는 루틴을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걸 바꾸는 방법이 이제 2주 정도 한번 해보면, 꼭 참고 한번 해보면 네, 인내심을 가지고서 2주 동안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것이 2주가 지속이 되면 몸에 네. 이제 배어서 습관이 돼서 네. 이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저도 그 말 들은 적 있어요. 네네. 이제 뭐 작심삼일이 연속해서 몇 번이 되면 2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습관과 루틴이 좀 중요하다는 점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습관 하나 바꾸는 거가 진짜 힘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잠자기 전에 이제 어떤 하루에 뭐 정리를 하고 잔다거나, 네, 아니면은 잠자는 취침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당긴다거나, 그래도 뭐 아침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좀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저는 이제 밤에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를 이제 평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네, 네. 조금씩 그것이 이제 시도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하루라도 그것이 성취가 되면 하루라도 그 약속을 저와의 약속을 좀 지키게 되면 뿌듯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저는 나머지 하반기 목표도 그겁니다. 그렇군요. 네. 전 지난주에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4일 연속하고 네. 지금 하루 정도 쉬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2주 연속 돼야지 몸에 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네. 아침에 운동하는 게 의지는 있지만은 네. 또 몸이 피곤하면은 내가 안 가면 그냥 안 가는 거니까 네네. 안 가게 되는데, 계속 유지해서 저는 하반기에 좀 네. 근력 운동을 예. 충실히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네네. 시작을 했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네. 여름도 다가오고 뱃살 좀 없애야 되고 그래서 예. 했는데요. 조만간 이제 빨래판 모습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네, 빨래판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네, 배 나온 모습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네네. 하고 있고요. 네네.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근손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좀 근력을 높여서 아프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법률 상담 질문 제가 드릴게요. 4년 전에 전 부인이 양육비와 관련해서 아파트에 약 5천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양육비 미지급권 없이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월 75만 원씩 지급했고 현재까지 지급 금액이 3,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예. 질문하시는 것이 이제 양육비 관련돼서 물어보신 거는 아니고, 네. 그 아파트에 이제 가압류를 당한 건데, 이제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 해제
처리가 가능한지 가압류를 풀 수 있는지 소위 말해서요.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양육비 미지급권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 집행 해제, 뭐 취소 신청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네, 뭐 어렵지 않게 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4년 전에 가압류를 하셨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미지급권이 없으셨다는 거고요. 4년 전에 뭐 예를 들자면 양육비 채권 때문에 가압류를 당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미지급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좀 사실은 궁금하기는 한데요. 그렇죠. 네, 가압류가 있었다는 거는 아마 그때까지 이제 미지급한 건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됐을 것 같은데, 아. 네, 어쨌든 지금 오늘 상담 주신 내용 보니까 미지급권은 일단 없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미지급권이 없다라는 걸 좀 가정을 하고 전제로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현재 이제 가압류 뭐 가처분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제 혹시 그 PD님께서 가압류가 어떤 개념이신지 뭐 생각하시거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가압류는 그 재산에 있어서 마음대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네네. 어떤 대출을 받거나 할 때 네네. 명의자가 네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해두는 그런 법적인 장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예, 거의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네. 예, 가압류, 뭐 가처분 이렇게 가짜가 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 뭐 제가 알기로는 한자로 이제 뭐 임시로 하는 그런 네. 예, 그런 가짜로 알고 있는데 가압류 가처분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전 처분이라고 해요. 보존 처분요. 네네. 네. 한자 단어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이 있지만 네. 채무자로 하여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동결시켜두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산을 동결시키는 거군요. 네네네. 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 네. 보전 처분에는 이제 유명한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가압류와 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압류는 일단 법적으로 네네. 바로 시행할 수는 없지만 네네. 법적인 효력이 약간 있는 거고 압류는 당장 그것을 팔아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드네요. 네네. 뭐 거의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네. 가압류라는 거는 이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피디님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네. 그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돈 빌려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피디님은 이제 채권자가 되시는 거고, 네. 그러면은 채무자가 돈을 안 받고 있는데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채무자가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네. 하면 일단은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저 채무자가 예금을 마음대로 빼가지고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당장 돈을 이제 그 예금 채권에서 돈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는 네. 그런 집행을 못하게 되는 염려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대여금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돈 달라고 소송이든 뭐 어쨌든 판결 절차,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네. 미리 이제 예금 채권을 채무자가 찾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 이걸 이제 가압류라고 하죠. 아, 그렇군요. 예. 일단은 가압류를 그렇게 해두시는 상태에서 이제 채무자로 하여금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소송을 해서 이기게 되면 판결을 받잖아요. 네. 그 판결을 가지고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채무자가 피디님에게 돈을 주지 못하더라도, 임의로 주지는 않더라도 피디님이 그 판결문을 가지고서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찾을 수 있는 거, 채무자의 돈을 예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압류랑 추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압류랑 추심은 보통 이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압류와 추심이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는 임시로 보존을 해두는 그런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판결을 받아서 이제 압류 추심하는 거, 이게 이제 본집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사례에서는 가압류를 당하긴 했는데 이제 현재는 채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네. 상담을 의뢰하신 분께서는 일종의 채무자가 되는 거죠. 양육비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육비를 전 아내분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채무자인 거고, 전 아내분께서는 이제 양육비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상담 주신 분께서는 이제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당하셨던 거고요. 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미지급한 양육비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압류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아파트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으면 이걸 처분하기도 좀 곤란할 수도 있고, 네. 뭐 예를 들자면
팔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전세를 주고 싶다, 임대차를 주고 싶다고 하면 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임차인이 구해지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가압류를 당연히 없애긴 하셔야 될 건데 그렇다면 미지급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1,4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으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5천만 원 중에 3,600만 원만 네네. 양육비로 지급을 한 상태니까.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네. 이제 가압류 한 금액 자체는 이제 가압류 할 때는 채권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 아내분께서 아마 5천만 원에 받을 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법원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면서 네. 가압류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이제 만약에 1,400만 원이 실제로 안 준 상태라고 하면 가압류 취소나 뭐 가압류를 해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이제 그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 5천만 원이라 써놓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5천만 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건이 지금까지 없다고 했거든요. 네. 과거에 어쨌든 못 냈던 거 포함해가지고 현재까지 냈던 거 포함해가지고 전혀 이제 미지급건이 없다라고 하면 가압류 집행 해제는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슨 말이냐면 가압류를 신청을 할 때 청구 채권액이 얼마인지 전 아내분께서 써서 신청을 하셨다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5천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거라고 한다면 실제로 미지급 금액이 5천만 원인지 아닌지 네.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미지급건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내분께서 일방적으로 이제 가압류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양 당사자 간의 어떤 재판 절차를 거쳐서 가압류가 설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채권자인 전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동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가압류입니다.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서류 심리만으로 바탕으로 이제 보통 가압류가 등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이 5천만 원이 이제 오늘 상담 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5천만 원이 이제 실제 채무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더 적은 금액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네. 가압류는 이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아, 구체적으로 가압류를 이제 해제하는 절차는 가압류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의 신청. 네네. 네. 그다음에 또 가압류 취소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예, 뭐 가압류 취소 신청, 가압류 이의 신청 뭐 둘 다 활용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시든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시든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이제 가압류 이의 신청으로 하시는 것이 좀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가압류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할 거고요. 법원에서 아마 이제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가 없다고 하면 가압류를 네. 취소하라는 그런 결정을 아마 법원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압류가 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네, 가압류를 걸었던 네네. 채권자에게 뭐 동의라든지 어떤 네네.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신문기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심리기일. 예, 그런 어쨌든 법원에서 재판하는 절차가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그러니까 오늘 상담 주신 분과 이제 전 아내분이 아마 법원에 가셔가지고 네. 상황 설명을 하고 진술을 하시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 간단한 절차가 있은 후에는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는 네네. 그런 네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9세의 남성입니다.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후 금전적인 손해배상 및 분쟁 합의 지원 요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한 달 전에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불필요한 수술과 잘못된 수술 방법 선택 등 수술 과정에서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나 병원 측에서도 의료사고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고 싶고 분쟁 및 합의 지원도 받고 싶습니다. 조정이나 피해 구제를 받은 적은 없고요. 의무 기록 사본도 아직 요청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 혼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는데요. 요즘에 뭐 성형외과 수술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고 빈번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사고들도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의료 관련돼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뭐 오늘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시술이 좀 뭐 수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형외과 쪽으로 좀 요즘에 워낙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객관적인 건수가 많다 보면 사람이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의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진료를 하시고 또 그다음에 수술도 하시고 할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긴 있지만 네. 뭐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이런 수술 관련돼서도 의료사고 관련돼서도 좀 분쟁 건수가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긴 하고요. 네. 예, 의료사고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법률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조정이나 중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아니면 또 법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이나 중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예, 아마도 이제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조정이나 중재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조정 신청하거나 중재 신청을 하면 이제 조정위원 또는 중재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의료 전문가도 있긴 있지만 법조계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렇게 위원들이 아마 그때그때마다 이제 기간에 따라서 이제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중재위원 또는 조정위원들이 이제 조정위원회 중재위원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어쨌든 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여기에 조정이나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네.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인 거고 법원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혹시라도 의료 과실이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라는 그런 형사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방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정이나 중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조정 중재인데 조정은 환자분께서 이제 여기 조정 중재원에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건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그냥 간편하게 이제 합의를 해서 해결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소송 과정에서도 조정이나 중재가 되는 건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절차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만약에 좀 피해되는 상황이 좀 크다거나 네. 뭐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 금액이 좀 클 것 같다라고 하면 소송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송으로 가면 당연히 아마 감정 절차라고 해야 되죠. 네. 예, 소송을 제기하고서 이제 소송 절차 내에서 감정 신청을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감정 신청이라는 거는 실제로 본인이 어떤 의료기관에 가서 현재 상태를 좀 판단을 받아보고 감정을 네. 받아보고 어느 정도 앞으로 뭐 장애가 있을 것인지 앞으로 치료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지 네. 예를 들면 과실로 인해서 성형 수술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후속 조치를 계속해서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후속 치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다음에 아니면 그것이 이제 영구적으로 좀 장애로 남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가 좀 피해가 좀 더 클 것 같다라고 하면 소송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간단한 치료로 가능하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된다. 예, 회복이 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예, 여기를 통해서 조정을 하거나 중재를 하거나 하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절차 내에서도 이제 감정 절차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수탁 감정 제도라는 게 있긴 있는데 중재원이 이제 촉탁을 해서 감정을 하는 그런 절차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 기록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감정기관에게 보내서 감정을 받는 그런 절차가 아마 될 것 같고요. 오늘 의뢰인 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수술
있어서 불필요한 수술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네. 이제 잘못된 수술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생각인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그 병원 측에서도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 아니면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인지 네. 사실은 보통은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을 했고 이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굳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그 판단이 본인의 생각인 것인지 아니면 의사와의 상담을 했던 그런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 것인지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비포 애프터라고 하죠. 그렇죠. 관련된 수술 받기 전에 관련된 본인의 의료 기록이라던가 본인의 피부과든 뭐 성형외과든 아니면 어떤 그냥 일반 정형외과든 네. 신경외과든 방문했던 기록이 있고 그것이 좀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에 뭐 그 전의 상태를 보니까 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게 남아 있다고 하면 전혀 이상이 없는데 수술 이후에 좀 이상이 생긴 부분이 보이는 것인지 네. 예, 비포와 애프터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좀 잘 확인해 보시고서 이것이 불필요한 수술을 한 것인지 수술 방법 선택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실 전문가의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병원 측에서 인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말씀이시고 감정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 봐야 되는 그런 필요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하셨던 의뢰인 분께서는 이제 병원 측에서 그러니까 의사나 병원 측에서도 의료 사고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하셨거든요. 네. 의료 사고임을 인식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상담을 주신 분께서 들었던 내용과 네. 이게 법률적으로 갔을 때 좀 내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사고임을 인식한 게 이제 병원 측에서 자백을 한 것이냐 인정을 한 것이냐 네. 그게 아니라 좀 애매하게 말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애매하게 말했던 부분은 이제 오늘 의뢰하신 분께서는 이것이 의료 사고임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본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사고 전후 관련해서 이제 남아 있는 자료들, 네. 그다음에 사고 이후에 나누었던 대화들이라든가 뭐 어떤 메시지들 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종합적으로 보게 될 것 같고 뭐 다른 성형외과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본다거나 네. 뭐 진단을 받아본다거나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군데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하지만 의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성형외과를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도 아마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를 좀 꺼려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재원 통해서 아니면은 뭐 법률적으로 이제 법원을 통해서 별도로 이제 감정기관을 통해서 이제 감정을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피해가 크지 않다거나 손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면 조정중재원, 한국의료조정중재원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좀 분명하게 이게 의료 과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손해 금액도 좀 이만저만해서 좀 상당하다라고 하면 법원을 통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고소를 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네.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이제 법적인 조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 조정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충 장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네네. 완충 장치를 네. 활용해 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So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You, Lord.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Come on,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es,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